얼마 전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정말 가슴 철렁한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50대 초반의 아버님께서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고 흔한 감기 한번 잘 안 걸리셨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말을 심하게 더듬고 오른손에 힘이 풀려 수저를 툭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저 아버님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정말 한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대화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위태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질환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혹은 나이가 아주 많은 어르신들에게만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청객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집 문 앞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불청객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즉 우리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불청객을 문전박대하고 우리 집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지식과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머리 한번 안 아파본 분은 없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찌끈거리기도 하고 잠을 잘못 자서 뻐근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통은 그런 차원의 통증이 아닙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거나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내려친 것 같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통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면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더요. 이건 단순한 편두통이 아니라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장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실제로 이런 벼락두통을 경험하고도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균형과 관련된 신호입니다. 멀쩡히 잘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손에서 힘이 풀려 컵을 와장창 깨뜨린 적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일들을 피곤해서 그래, 요즘 기력이 없나 봐 하고 쉽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왼쪽과 오른쪽은 뇌가 사이좋게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만 유독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얼굴까지 영향을 미쳐서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지면서 침이 흐른다거나 웃을 때 양쪽 입꼬리가 대칭적으로 예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뇌의 특정 부분이 보내는 명백한 구조 요청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스스로도 한번 이하고 웃어보세요. 만약 한쪽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 있다면 이건 절대 피로나 안면, 근육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력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과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시야를 담당하는 뇌의 뒷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는 멀쩡한데 그 영상을 처리하는 컴퓨터 칩에 오류가 생긴 것과 같은 이치죠. 한쪽 눈앞에 갑자기 검은 커튼이 쳐진 것처럼 캄캄해지는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분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괜찮아지니까 헛것을 봤나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건 뇌로 가는 혈관이 아주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렸다는
정말 아찔한 경고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다음번에는 커튼이 영영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신호인데요. 바로 급격한 기억력 감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연예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도는 것 같은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 다니던 출근길이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진다거나 방금 대화를 나눈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마치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긴 것처럼 특정 시간에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뇌의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기억 장애와 함께 성격이 갑자기 변해서 온순하던 사람이 난폭해지거나 별일 아닌 일에 아이처럼 화를 내는 감정 기복이 동반된다면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지럼증도 아주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지럼증을 느끼죠.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고 귀의 평형기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빙빙 돌고 똑바로 서 있거나 걷기조차 힘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어지럼증이 팔다리의 저림이나 마비감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그냥 쉬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는 내 의지로 멈출 수라도 있지만 내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이는 곧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증상입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명이라고 하면 삐 소리나 윙하는 기계음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귀에서 내 심장 박동 소리가 쿵, 쿵, 쿵 하고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 누우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잠을 설치기도 하죠. 이건 바로 혈관성 이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귀 주변을 지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류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좁은 파이프를 물이 지날 때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길목에서부터 이미 정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언어 장애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이해하겠는데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과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저기 빨갛고 동그란 거 나무에 열리는 거 하는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혹은 발음 자체가 어눌해져서 마치 혀가 굳은 것처럼 뭉개지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말을 만들어내는 뇌의 언어 중추나 혀와 입술,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런 모습을 발견한다면 절대로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라고 핀잔을 주지 마시고 그 즉시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신호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이런 요청들을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불청객이 아예 우리 집 문 앞을 얼씬도 못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운동하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불룩 나온 뱃살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복부 지방은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내고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들며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리는 주범입니다. 흔히들 마른 비만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팔다리는 가늘어도 배만 볼록 나온 분들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굶고 헬스장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의 습관처럼 마시던 맥주 한 캔과 치킨 대신 시원한 탄산수와 구운 닭가슴살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심심하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딱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허리둘레 1인치를 줄이는 것은 내 수명을 1년 늘리는 것과 같다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과로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미덕이죠. 밤새워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을 성공의 증표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채찍질만 당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적된 피로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항상 흥분 상태로 만들어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손상된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을 복구하고 재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혈관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찬물에 들어간 고무줄처럼 갑자기 확 셔츠를 입고 모자와 목도리로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한 뒤에 외출하는 작은 습관이 내 혈관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탁 위로 눈을 돌려볼까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국물 문화와 짠맛에 대한 사랑입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어야 식사를 제대로 한 것 같고 짭짤한 젓갈이나 장아찌가 없으면 밥상이 허전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조용한 암살자나 다름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수도관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밀려 들어오면 수압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 양파, 마늘, 버섯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 자연의 감칠맛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압 수치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몸보신한다고 즐겨 찾는 고단백, 고지방 음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기름진 육류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여 혈관을 좁고 뻣뻣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도로에 쓰레기가 쌓이면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처럼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신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주니 식탁의 주인공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술과 담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많은 분들이 술은 혈액순환에 좋다던데 혹은 스트레스 받을 땐 담배 한 대가 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폭탄주처럼 여러 술을 섞어 마시거나 빈속에 급하게 마시는 술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시키며 혈액의 점도를 높여 끈적끈적한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요?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 아닐까요? 금연 후 단 1년만 지나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이상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끊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내 몸의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본인의 정상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 무서운 이유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속에서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내 몸의 수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표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마시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만성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에 한번 의존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임의로 약을 끊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증된 약물 치료는 무너져가는 둑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정말 입이 아프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수단이 아닙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단련시켜 혈액을 온몸으로 힘차게 뿜어낼 수 있게 해주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높은 압력에도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서 녹초가 되는 것보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만이 운동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TV를 보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모든 신체 활동이 내 혈관을 위한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땀방울이 내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깨끗한 물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런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스트레스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내 안에 쌓여 독이 되기 전에 그때그때 배출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기본은 바로 충분한 수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미 한 번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병입니다. 한 번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내 생활 습관과 몸 상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은 기본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생활 습관 개선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한 번은 운이 나빴지만 두 번은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발은 처음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곧 재발을 막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주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조금씩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바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부터 하나씩 알고 실천하며 우리 몸의 건강한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